어, 전파를 가지고 싸가지고 비행기나 선박 또 항공기 자동차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공격에서 드론 것이 알리가스턴의 정확도가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자율주행차다 아니면 뭐 기존에 뭐가 됐든 그냥 기계식 자동차조차도 그 비행기를 전파열을 전달을 해가지고 떨어뜨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떨어뜨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일반 비행기도 되고 드론도 되고 자동차도 공격해서 열로서 태우는 게 가능합니다. 지진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대 뭐 수신기를 붙여놓으면 더 확실합니다. 더 확실하기 때문에 뭐 휴대폰에 이렇게 유성통신을 통해 가지고 휴대폰이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전파를 전송시켜 갖고 열을 고열을 일으켜 갖고 태운다든지 이렇게 여기다 그래 수신칩이 있으면 거기다 확실하게 심장 리듬과 비슷한 전파를 맞춰가지고 계속해서 잠잘 때 이렇게 수면 유도하듯이 이렇게 수면을 서서 이렇게 리듬을 맞춰가지고 심장을 이렇게 멈추면 그 중에 심장이 좀 혈관이 막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잠자다가 조용히 이렇게 죽게 됩니다. 이 전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도 자세히 모릅니다. 전파 기술자가 아니라서 전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A사 레이더에 대해서 조언을 좀 하고 했는데 뭐 엉터리는 아닙니다. 엉터리는 아닌데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전파 같은 거 우리가 스마트폰 지금 저도 스마트폰 쓰고 있잖아요. 여기도 집을 뚫고 콘크리트잖아요. 우리 집이 콘크리트를 뚫고 전파가 수신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성 같은 데서 이렇게 우리 집에 이렇게 쏘잖아요. 그럼 사람도 태울 수 있어요. 열을 특정 목표물에 대해서 이렇게 열을 전달해서 고열을 일으키는 데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 집안에서 금속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금속체가 아니더라도 고열로 태운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고 집안 전체를 어떻게 가전제품 다 터뜨린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고 딱히 영상 전파를 가지고 이제 싸가지고 박쥐 같은데 초음파로 해가지고 물체를 형상화시키잖아요. 박쥐가 그래서 물체를 감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과학위성에 탑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학 렌즈 같은 것을 옛날에는 이렇게 봤잖아요. 망원경처럼. 그게 그렇게 하지 않고 전파를 통해서 싸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그걸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이미지를 형상화시키는 기술인 것 같아요. 영상으로 변환시키는 기술인 것 같습니다. TV가 모르게 보면 전파를 받을 뿐인데 그 전파 안에 영상 신호가 있잖아요. 그죠? 신호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빛이 이렇게 딱 반사가 되면은 그 물체를 갖다 반사가 되면 그렇죠. 그 물체 전체 형상을 갖다가 사막의 싱그루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특정 전파 중에서 어떤 특정 그런 이렇게 그 형상을 갖다 이미지를 이렇게 좀 잘 형상화시킬 수 있는 아마 그런 전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전파가 모두가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미지를 갖다 보다도 확실하게 그 빛 반사되듯이 빛이 이렇게 반사되면은 이렇게 그 사물을 갖다 비춰가지고 그대로 그냥 거울 같은 데도 제가 있지 않지만 이렇게 빛이 반사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막의 신기루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도 되고 그러니까 빛이 어떤 사물의 형태 빛에 이제 그 정보가 담겨 있는 거죠. 영상 정보가 사람이다 그러면 이렇게 빛에 영상 정보 담겨가지고 우리가 눈 같은 데도 그것을 이제 수신을 딱 하면 그래서 그 해석을 눈에서 이제 하는 머릿속에서 하는 건 해석을 그런 원리인가라고 나도 정확한 그 기술을 제가 그쪽 분야를 연구를 안 했고 그래서 뭐 그런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석하는 기술, 빛을 해석하는 기술. 그래서 전파라든지 빛을 통해서 전송된 이런 것을 이미지를 형상화시키는 거죠. 이미지를 갖다가 자기 나름대로 가공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 머릿속 안에서 그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아리랑 과학위성인가 거기 탑재된 게 이미지를 형상화시켜주는 그런 기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 레이더 소자 방식을 이렇게
하나의 피레침이 아니라 수신기에도 여러 가지 많은 피레침 구조를 놓고 통로에는 나사식, 그 회전 나사식 통로 구조인 넓고 나사식 회전 구조 넓고 중간 좁고 점점 이 구조를 두면은 이거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두면 더 신호가 중복된다고 강력한 수신이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피레침 구조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안테나처럼 우리 옛날에 이렇게 안테나 있잖아요. 그 공중파 쓸 때 그 안테나처럼 이렇게 좀 고급 버전 안테나처럼 촘촘촘촘 해주면 더 많은 전파를 수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신을 해가지고 하면 이렇게 신호가 이제 중폭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작은 신호라도 크게 중폭이 돼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그 수신기이면서 중폭기고요. 제 거는 레이더 이제 중폭기, 송출기이면서 중폭기는 마을 이장님이 이렇게 하나의 확성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많은 확성기로 하는 것처럼 똑같은 이 피레침 구조를 가지는데 그것도 역시 그 저가 버전은 그냥 피레침 구조고 고가 버전은 이렇게 안테나처럼 이렇게 촘촘촘촘 옆으로 달려 있는 거겠죠. 이 구조 자체는 그렇죠. 다양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원리 구조 원리가 중요한 거지 디자인을 등록하려는 건 아닙니다. 이런 구조를 하나의 피레침보다는 여러 개의 수많은 피레침, 100개의 피레침, 하나의 안테나보다는 수많은 100개의 안테나, 하나의 확성기보다는 많은 말리장님이 하나로 하는 것보다 100개의 확성기를 듭니다. 이런 구조가 돼 있다. 그 다음에 송출 구조는 여기서 신호를 쏘면 그렇죠. 여러 가닥으로 이렇게 회전식 통로 구조를 거쳐가지고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거쳐서 신호를 중폭을 시켜주는 뭘 시켜서 확성기를 통해 중폭을 시켜주면은 이것도 이렇게 소리가 크게 전파를 쏘는 레이더 A사 레이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이용을 하면 이것도 이제 광학 일종의 그 뭐랄까 전파를 쏴가지고 영상화시키는 이런 기술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제 레이더 송출기, 레이더의 송출기와 수신기 이 부분의 기술이 카메라에도 들어가죠. 휴대폰 카메라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유성 카메라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 기술이 어째 뭐 신호를 뭐 가령 이해하기 쉽게라 그러면 영상 신호다, 음성 신호다 이것을 집음 그렇죠. 집음한다 이렇게 뭐 이해가 금방 가시죠. 집음 이렇게가. 그러면 이 기술이 어디다가 사용될 수 있냐면 잠수함에도 사용될 수 있고 항공기에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항공기에서도 그리고 어선에서도 사용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신호를 분석하는 장치인데 집음을 합니다. 이렇게 집음을 하면 작은 신호를 스피커처럼 증폭을 시켜준다 이렇게 합니다. 아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특히 있는 작은 신호를 그것을 분석을 통해서 증폭을 시켜서 크게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 보면 소리 볼륨 크게 키우듯이 볼륨을 크게 키우면 그리고 마이크 이런 거 되면 이렇게 신호를 증폭을 시켜서 크게 들리게 해주잖아요. 운동장 전체에다 짜름짜름하죠. 뭐 그런 식의 구조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음성 신호만이 아니라 영상 신호도 이런 식으로 증폭이 가능하다. 보다 촘촘히 전파를 갖다가 많이 쐈을 때 그 부분에 지상에 도달해 가지고 이렇게 어떤 물체다 그러면 전파가 그래서 다발로 쏘는 거 전파를 다발 여러 개를 한꺼번에 쏘놓으면은 그래서 그 부분에 부딪혀서 돌아오는 전파가 그 부분에 하나하나 세밀한 구조로 몽뚱거려 가지고 우리가 멀리서 보면은 사람의 형태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많은 전파를 갖다 쏘면은 하나하나 부딪히는 전파가 거기서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물체에 대해서 막지가 이제 초음파로 이렇게 분석을 하듯이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형상화시켜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전파보다는 다발 전파, 많은 전파를 쏘면 지상의 물체를 보다 뚜렷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파를 싸가지고 일종의 옛날 방식으로는 이렇게 광학 렌즈 같은 걸로 막 갈아가지고 밑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방식도 괜찮고 그런 방식도 괜찮아요. 이렇게 신호를 또 조작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겸해서 둘을 항상 겸해서 보고 신호 자체를 갖다가 두 개를 광학 렌즈 플러스 신호 분석기 이 두 가지 기술을 같이 쓰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전파 쏴가지고 다시 레이더에서 수신하잖아요. 수신하면 밑에 있는 형상을 사람이든 뭐든 번호판이든 자동차든 뭐 이런 것들을 이미지를 형상화시켜줘요.
형상화 시켜주는 게 뭐 여러 가지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것을 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속임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원래는 A라는 물체인데 B라고 거짓말을 하는 그런 조작이 있어. 그래서 제가 광학기술 렌즈로 보는 거 같이 결합해서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른 비행체는 그걸 보고, 그래서 하나의 정보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눈은 이렇게 빛이 딱 들어오면 그래서 이거 받아가지고 뇌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해석의 부분이 지금 일종의 그 영상을 되돌아오는 전파를 따라서 그 물체 모양을 해석하는 이런 기술로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기술이 지금 이게 카메라 부분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 단지 뭐 스피커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스피커도 제 기술이 이렇게 이런 이장력 확산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 스피커 구조하고, 잠수함에서 소나, 지금 현재 있는 잠수함도 소나, 어떤 주변의 소음을 흡수하는 소나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어선에서도 쓸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일종의 레이더가 뭐냐면 박쥐 초음파처럼 멀리 있는 물체를 전파를 쏴갖고 눈치를 채는 거죠. 그것이 이제 상대방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박쥐는 이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쥐는 그 눈이 좀 퇴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파를 쏴가지고 우리 이렇게 물체를 분석을 하는 거죠. 분석을 하면 이제 해석을 해요. 장님도 보면은 멀리서 탁탁탁탁탁 지팡이를 때려가지고 되돌아오는 것을 들어서 이렇게 상대방 이렇게 거리라든지 이런 거 분석을 하듯이 아마 이제 그런 기술로 보입니다. 어쨌든 제 레이더 수신기 하면서 동시에 증폭기, 송출기면서 동시에 증폭기인 이것이 카메라에도 사용될 수 있고, 잠수함 소나 방식에도 사용될 수 있고, 뭐 다양한 스피커에도 사용될 수 있고요. 일종의 뭐 그냥 리모컨에도 사용될 수 있고요. 가정용 어떤 사물 인터넷과 자동차 통신, 이렇게 사물 인터넷끼리 통신하듯이 자동차용 이렇게 워키토키 통신도 될 수 있고요. DMB 수신, 그리고 좀 무선 TV겠죠. 자동차니까. 그런 휴대폰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그냥 크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무선 TV가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가정용 TV 같은 경우는 유선 케이블망을 주로 두고, 아니면 유성망을 통해서 보시잖아요. 그것도 유성망은 이제 무선이고 가정용 이거는. 그래서 저는 또 하나의 이제 그 워키토키 통신이 이렇게 전파가 하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 거는 3개, 2개, 3개, 4개, 5개 뭐 전파 개수를 늘려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른 전파하고 차별화되고, 그 안에서 뚜렷하게 전파가 이제 멀리 가고, 워키토키가 5km 갔으면 제 생각 한 30-40km 가지 않을까. 뭐 실험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전복기까지 달아놓고 워키토키를 좀 더 이렇게 강력하게 만들어 놓거나, 이렇게 중간에 무선 중계기가 있으면 더 좋고요. 위성의 경우에는 저궤도에 이제 위성을 떼어놔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신호를 중복시켜 준 거고, 뭐 고고도에 떼어놓을 수도 있지만은 뭐 하나 잘못되면은 저궤도에 그냥 금방 띄워서 위성을 보강을 하거나, 드론이 그냥 저궤도에 띄우지 않더라도 하늘의 채공 시간이 뭐 오래 될 수 있다 그러면 임시 복교될 때까지 대신 들어가서 이렇게 신호를 중복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뭐 지상에 있는 무선 중계국 같은 것이 있어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는 그냥 기존에 있던 걸 일단 옆에다 붙여놓으면 되고, 아니면 새롭게 위성 통신이 또 안정적으로 되기 위해서 무선을, 날씨 같은 게 영향이 있잖아요. 날씨 같은 것이 영향이 없을 리가 없어요. 날씨 같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선에 있던 무선 중계국처럼 이렇게 신호를 증폭시켜주는 장치를 보강을 해서 사업을 하면 훨씬 더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워키토키 방식이 좀 더 신호가 무선 신호에서 기존의 인터넷 신호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터넷 송출에 있어서도 이 워키토키 방식은 세 줄기나 2줄기, 몇 줄기의 전파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싸가지고, 기존에 이제 그 이동통신을 썼던 묶음 2개의 전파를 묶음으로 썼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각각의 영상 신호를 갖다가 각각 한꺼번에 묶음 배송이고, 이거는 그렇죠. 2개, 3개, 4개, 5개 등 수많은 그 전파의 조합인 거죠. 암호 조합. 그렇죠. 수많은 전파의 암호 조합. 그래서 전혀 틀린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파의 종류를 수없이 섞을 수 있고 수천 개, 수만 개. 그래서 전혀 틀린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암호 전파, 암호 통신도 가능하고요. 채널 수도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그 군사 기술, 전투기에서 상대방 전투기를 분석하고 공격하는 기술, 또 지진을 일으키는 데 사용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전혀 틀린 기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 통신, 우리가 전파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뭐 여러 가지 것들 기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기술에 대해서 사실상 지적 재산권이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렇죠. 뭐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지식을 말했다 해서 또는 그 기술이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값어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뚜렷하게 알아야지 아는 만큼 값어치를 줄 수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언어로 얘기를 해주는 게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기술자 입장에서 문서로 읽는 것보다 기술자 자신의 그 개념과 어떤 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직접 설명을 해주면 기술자가 금방 듣고 무슨 말인지 아니까. 그래서 몇 마디를 했다고 해서 돈을 줄 수 있냐 이렇게 하시면 지적재산권을 우습게 생각하는 처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떠들어도 그 기술은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이 정확히 그 기술을 얘기를 해줬을 때 그 기술의 값어치가 있구나. 인류 역사상 없는 인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기술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옛날에 그 욕조에서 그렇죠. 욕조에서 무게를 달아가 금의 무게를 욕조에서 이렇게 목욕하다가 다는 방법을 깨달은 그런 사람들도 역시 하나의 원리를 따라서 도를 해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로 생각이 딱 아이디어가 발전해서 도를 봤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라이트 형제 비행기도 처음에 이렇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했겠죠. 그러다 점점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하나의 그 어떤 과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주면 그 분야를 거기서 그 사람이 계속 연구가 발전했다면 그 한마디가 그런 가치가 있는 거죠. 한마디가 일반 사람이 구현할 수 없는 기술들을 쉽게 설명을 해주고 기술자라고 이렇게 전부 딱 들어오듯이 이게 그 기술을 만드는 그런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전 세계에 없는 의학을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다 치료됩니다.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 이렇게 소멸시키는데 초점을 뒀고 기존 의학도 엉터리가 아닙니다. 저도 의학엔 오히려 이런 과학기술보다 더 심혈을 깊이 기울인 부분입니다. 사람들에게 흔히 널려있는 식품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하고 약초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더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래서 치료가 잘 됩니다. 뭐 치질도 해결하고 무좀도 인류 없어서 무좀 해결한 사람이 없습니다. 무좀이 해결될 것 같으면 계속 무좀약 광고가 매년마다 나오진 않겠죠. 하나도 없을 테니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드라이기로 간단하게 해결하거나 유한락스, 그다음에 유한락스가 아니고 그냥 슈퍼락스라서 상관없어요. 락스 종류하고 그다음에 과산화수소, 베이킹소다 세 가지를 섞어가지고 저도 치료를 했고 안성 같은 거, 그다음에 치질 같은 것도 저도 치료를 했습니다. 치료 같은 드라이기로 하고 원인을 알아가지고 치질도 해결했고 더 이상 없는 거죠. 치질이 왜 일어나는지, 왜 붓는지, 세균 때문에 붓는다. 잇몸에 세균, 찌꺼기 나면 붓듯이 그것 때문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깨끗이 청소를 비대기를 통해서 닦아내고 깨끗이 청소를 해서 꼼꼼히 닦아내면 그런 현상이 없다는 말. 피가 왜 나는? 지혈인자가 부족해서 당근, 그다음에 감 같은 거 이런 밤 이런 지혈인자가 부족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식품 중에서 그런 게 유독히 강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결여가 계속된 식사가 이루어지면 비타민C도 그렇고 피가 잘 나는 것 같아요. 뭐 이빨 같은 거, 충치균 같은 것이 해결하려고 저는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마침내 깨달은 게 간단한 사과식초 물에다 섞어가지고 몇 분 동안 계속 반복해서 하니까 충치균이 소멸되어서 이빨을 가를 필요가 없어요. 자기 이빨로 갖고 살아도 되고 치간 칫솔에 찌꺼기만 제거해주고 음식 먹을 때마다 뭐 샤워기나 이런 게 아니 그냥 물 먹어서 꿀렁꿀렁 해가지고 입안에 청소만 세균의 숫자가 증가하지 않도록 음식 찌꺼기로 이렇게 이런 것들 이거만
해결만 해주면 다 되더라고. 백내장도 이렇게 눈을 막 하루에 몇 번 씻어준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피를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간단히 피를 깨끗하게 하면 팩시콜라하고 뭐 동원 녹차 이 정도도 되겠습니다. 율무가루도 괜찮은 거고요. 그다음에 등등등 좋은 것 같습니다. 의학도 좀 엉터리가 아니고 과학도 엉터리가 아닙니다. 연구를 분명히 거쳤고, 그래서 연구 끝에 조금씩 저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끝에서 이제 나온 지적재산권, 거기서 이제 지식의 가치가 나오는 거죠. 연구를 했기 때문에 연구한 만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무슨 자기네들이 얘기를 한다 해서 이렇게 기술의 값어치를 부여할 수는 없는 거죠. 그 기술의 값어치는 반드시 그 사람의 독특한 연구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몇 마디 나오면 그래서 확연히 틀린 기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적재산권을 왜 저 사람은 몇 마디 했다. 그 사람이 연구를 했으니까. 연구를 하고 문서로 안 하고 몇 마디 말로 해도 그렇죠. 그거 기술자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 개념과 원리를 또는 기술자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연구를 했으니까. 그래서 억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적재산권에. 저는 뭐 기술을 한두 가지 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대형 기술들만 뭐 수력발전부터 시작해 수력발, 풍력발전, 원자력 발전, 그 다음에 에너지 분야, 브라운가스. 브라운가스 원래 2대1이어서 폭발성 때문에 가스를 에너지를 사용되지 못하는 부분을 제가 해결해 줬지 않습니까? 수소 2, 산소 1인데 그렇지 않다. 수소 10도 되고 산소 1도 된다. 수소 40, 수소 42.2 대 산소 1도 된다. 비율을 섞어서 해도 타워진다. 그다음에 무기급으로 사용할 때는 수소 1, 산소 1도 괜찮다. 수소 1, 산소 3도 괜찮다. 브라운가스는 2대1이다. 이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트려진 거예요. 아, 그래도 탄다. 무기급으로 하면은 우라늄 액상 분말까지 하면 굉장히 강력한 폭탄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수소 연료를 태워서 하려면 산소를 같이 태우면 엄청난 고화력이 나온다. 그래서 브라운가스를 버릴 것이 아니다. 브라운가스를 다시 새롭게 재조명해서 프로테이즈만 바꿔주면 목적에 따라서 브라운가스를 통해서 기존의 수소 산소의 시대에 열어갈 수 있다. 기존의 석유가스 중심으로 해서 단순히 화석연료 태워서 하는 것보다 이것을 바닷물을 통해서 생산을 해서 전기분해를, 그 전기분해는 그렇죠. 바닷물에서 풍력, 제 나름의 구조인 풍력을 돌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력,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수력한다는 개념 보셨습니까? 다 조력이지. 바닷물에서 풍력하는 걸 봤어요. 있을 수도 없어요. 끌어들여서 폭 2m, 3m 또는 5m도 괜찮아요. 거기 쭉 빼가지고 수를 넓게 해서 높이를 조절해주고 물이 흐르잖아요. 높이를 조절해, 콘크리트를 인위적으로 조절해주는, 뭐 지하를 파든지 이렇게 물이 흐르게끔 합니다. 그 흐르는 구조에 콘크리트 그 구조, 그렇죠. 넓고 좁고 이렇게 이런 중폭 구조를 특유의 제 매듭 구조를 주는 거죠. 통로 구조를 넓은데 좁은데 이렇게 물의 변화를 주는 겁니다. 압력에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면은 거기서 자연적으로 물이 흐릅니다. 여기다 이렇게 풍력 물레방아 같은 이렇게 수력 발전기를 배치해 놓으면 양쪽으로 이제 이렇게 회전축을 주고요. 거기 달아 놓는 거죠. 연구자석 큰 거를 달아 놓고 코일을 각각 달아 놓고 생산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바닷물로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서 수력을 만들어서 수력 발전을 하는 이런 개념 자체가 황당한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전기로 바닷물, 수소, 산소 전기분해해서 브라운가스를 만들어냅니다. 원래 이제 수소, 산소를 각각 분해를 하는 건데 거기서 나오는 해수 같은 거, 바닷물 같은 것도 또 길러가지고 첨가를 해서 미용제로 해서 전 세계 팔아먹을 수 있고 사해 같은 것도 사해 물 정도는 팔아먹을 수 있지 않을까. 전 세계 물을 팔아먹는 봉이 김선다는 아닌데 사해 바닷물 가지고 입욕제 여기 피부 미용하고자 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온천물을 하자 그러면 온천물은 제한돼 있어서 얼마 안 가서 바닥에
오갈라서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데서 물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지각이 무너지기 때문에 저는 그거 별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네.